안녕하세요. 인넷밤다. 이번 시간은 업스타트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저 그 최근의 분위기하고 저희 그 어닝 예상은 어떤지 한번 그 들어보시고 또 그 전후 대응에 대한 고민을 제가 좀 여러 가지 한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금 어닝이 그 지금 2월 14일이다라고들 알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볼 때는 어닝 위스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2월 6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시킹아파에서는 저는 그 이거를 보고 14일로 알고 있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 인베스팅닷컴에서는 2월 13일. 근데 지금 데이터 쪽에서 제가 제일 신뢰하는 데는 야후 파이낸스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12일에서 16일 차라리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이 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쯤일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즈음에서 업스타트에서 IR 공시를 하겠죠. 아직은 공시된 게 없고요. 좀 이례적인 게 제가 요거를 좀 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이제 매수 순위 상위 50위권에 몇 년 만에 업스타트가 또 다시 나타났어요. 지금 41위거든요. 뭐, 순위권은 뭐 테슬라라든지, 순위권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거는 세미컨덕터 지금 반도체 3배 그 불 뭐 베어 이렇게 해서 순위권에 있고 지금 업스타트가 매수 41위를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이뤄냈고 근데 매도도 더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매수 매도 합친 거로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그 주가를 보면은 하루에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지금 한 여기 한 800만 정도가 되니까 거의 일주일치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 매도를 합치면 거의 2주일치 한 달의 반을 한국인이 업스타트를 사고 파는 데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일 좋은 데이터는 이거였는데 지금 그 예상할 수 있는 그쵸? 지금 그 하이힐드 금리가 많이 좀 작년에 재작년에 엄청 올라가서 좀 위태하기도 했고 이때부터 이제 업스타트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작년에 좀 올랐던 게 좀 안정화돼서 요때 기대 심리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작년 고평가 중에서도 아주 고평가인 70달러까지 찍었었는데 그게 다시 또 오르는 연말에 좀 올라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현재는 좀 안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도 업스타트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 상으로 크게 나오는 건 없어서 조금 실망도 한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연체율 그 100대 그 은행 그 이외에 중소은행들 보면 연체율이 지금 역대급이거든요. 지금 역사상 제일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다른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요거 이제 컨슈머론 그 지금 신용대출 쪽 해가지고 그 중에서 카드 연체가 제일 단기적으로 높았던 게 지금 코로나 발병 시기가 제일 높았거든요. 7점 초반대. 근데 지금 작년 중순부터 이제 그 기록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 분기 거는 아직 패드에서도 그 데이터가 안 나와서 요게 3분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4분기 때는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리얼 에스티메이트 지금 부동산 쪽은 오히려 지금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임대 쪽,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상업대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소폭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가고 작년에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조금 의외인데 과연 이게 올해는 크게 터질지 다들 그 걱정으로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업스타트랑 제일 그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이제 신용카드 부분하고 신용대출 부분인데 요게 그 지금 현재 최근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서 아마도 다음 한두 달 안에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그 좀 알아보려고 이것저것 보다가 그냥 이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뭐 은행이 엊그저께인가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신용손실 충당금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런 대형 은행들도 지금 뉴욕 멜론도 역시 보면은 쭉 보면은 굉장히 늘어서, 근데 뭐 0.27에서 0.45니까 엄청 늘은 건 아닌데, 어쨌든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대출에 대한 그 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업스타트가 그 공매도가 최고로 올랐을 때는 40% 중반이 넘었었거든요. 지금 근데 한 그 몇 주간에 걸쳐서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공매도가 조금씩 청산을 해서 그게 이제 40% 초반으로 내려왔지만 지난주부터 살짝 다시 또 올라가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요 정도 40%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할 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공매도 자체가 40% 수준이라는 건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뭔가 좋은 게 살짝이라도 데이터가 나오면 크게 또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릴 제 그 포지션이 지금 움직임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어닝 예상을 이제 데이터로 보면 지금 다들 그 지난 그 분기 때 매출은 소폭 올라갔는데 요번 그 가이던스가 이제 하향돼 가지고 큰 폭으로 떨어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EPS마저도 살짝 저 마이너스였는데 좀 더 커질 거로 예상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그 안 좋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예상이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지금 했거든요. 여기 지금 시킹 알파도 그렇고 지금 요 부분이 인베스팅닷컴인데, 요거는 다 애널들이 내놓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인베스팅닷컴인데, 저는 요거가 이제 그 업사트에서 내놓은 가이던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이제 해놓은 거는 당연히 조금 더 잘해야지만 이거를 빗을 했을 때 주가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근데 업사트는 기대 심리가 지금 현재 더 많이 반영을 돼서, 그러니까 평균 주가 지금 적정 주가라고 한다면 솔직히 $20에 상장했었을 때보다 지금 그 어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때, 그러니까 한 1년 전, 2년 전 그때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맞는 가격이죠. $10 후반에서 $20 중반 사이. 근데 지금 현재 $30라는 거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그 연준의 피벗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지금 어닝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해서 다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3달, 4달 동안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고평가 구간인 요때, 제가 요때부터 계속 팔아서 한 거의 40% 이상을 제가 요때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번에 걸쳐서 조금은 매수를 해놨는데, 아직 제 예상은 이제 어닝은 지금 그 인베스팅닷컴 요거보다는 조금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지난 분기 때 마이너스 0.05였잖아요. 그 어닝이. 근데 저는 한 0.08 마이너스 정도 될 것 같고, 매출도 한 1억 4천 정도, 지금 1억 3,700이라고 지금 인베스팅에서 나오는데, 저는 1억 4천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빚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주가가 올라갈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 가이던스를 낮춘 상황에서 그만큼 좀 올라가 봤자 큰 저 이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거보다는 어닝 전후로 항상 업스타트는 KBR의 데이터,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연체 기록이라든지 여기서 최근 그 1년간의 이벤트들에 따라서 그 주가 움직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중수든 고수든 그 이벤트로 인한 주가 움직임은 좀 못 맞추고 그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여기 처음 요 어닝 표시, 이게 22년 4분기 어닝이거든요. 그때는 가이던스보다 빗을 했죠. 근데 이게 지난 그 22년 3분기보다 이게 낮아진 수치였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보다는 조금은 이제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그 가이던스가 그 다음 분기 23년 1분기가 낮아지면서 주가는 아마 저점을 이제 향해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3년 1분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인 이 주가로만 봐서는 그냥 단순히 쇼 커버링, 뭐, 그 다음에 그 어닝이 잘 나와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분기 어닝이 다 빗을 했지만 특히나 EPS가 빗을 그 양전을 하면서 크게 오른 게 이 부분이 제일 큰 효과를 거뒀고, 그 뒤로 이제 시작이 요때 어닝 발표 때 또 뭐가 있었죠? 그 소액이지만, 소액이라기는 좀 그렇고, 작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몇억, 2억 달러였나요? 그때 하여간 추가 그 자금 유치를 하면서, 쇼커버링이 이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때부터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요때도 이제 떨어질 때쯤 그 2차 쇼커버링이 일어난 이유는 그때 또 그 이때쯤 그 좀 더 훨씬 큰 그 추가 금액이 투자자가 더 큰 금액으로 추가를 해서 2차 쇼커버링이 이때 이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중간 즈음 그 어닝 좀 한 몇 주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이거 자세히는 몰랐는데 그런 소식을 잠깐 들었다가 유사남 그 유튜브에서 그림자 금융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쳐다보니까 그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 이유로 이제 사금융격인 업스타트 같은 주식들이 엄청나게 그 매출을 올릴 거다, 그렇게 해서 좀 떨어지다 말고 다시 쇼커버링이 최대치를 찍었었죠. 하지만 결과는 이제 어닝이 뭐 엄청 안 좋은 건 아니고 빗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저 그런 빗, 그래서 그 기대심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폭락을 했던 것이고, 거기다가 가이던스마저도 이제 그저 그렇게 또 나왔었죠. 3분기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가 그저 그랬는데, 그래서 그저 그렇게 주가가 서서히 조금씩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다가 이때 어닝이 아주 좀 그 높지도 않은 어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미스를 하면서 폭락을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 그 뒤에 이제 또 패드가 지원을 해줬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도움으로 고평가 중에 있는 거고, 제가 이때 그 40달러 이상 때 안 판 이유는 이 이후로 어떤 뉴스거리든 이벤트든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고, 어쨌든 저는 두 번의 추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닝 전후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 평단 낮추기를 완성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 물량을 복구를 해놓고, 혹여나 뭐 이때 어닝 전후로 해가지고 생각보다 아주 크게 내린다면 더 추매도 100% 복구한 물량에다 더 그 추가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3, 4월쯤에 이제 차액 남겨둔 거로 예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저는 시장이 예상하는 3월달 금리 인하는 뭔가의 큰 일이 벌어지면 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준의 그 6, 7월 그 사이 즈음에 아마도 또 큰 폭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 예상대로 간다면 그때 또 추매를 할 예정이고, 근데 다만 저는 뭐 지금까지 오래된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와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KBRA 데이터상 이제 한 분기에 두 번의 유동화가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어닝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때의 주가가 아주 고평가만 아니라면 적당히 높더라도 저는 추매를 바로 할 예정이고, 그 뒤로는 또 다른 조건으로는 또 추가 자금,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펄이나 골드만삭스 같이 기존의 유동화를 그 겸했던 기관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KBR의 데이터랑 동급으로 같이 또 추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소파이나 다른 거에서는 옵션 현황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그 다루면서 그 추론하기에 도움이 될 데이터들을 보여줬는데, 업스타트는 좀 그 데이터가 예측 불가 데이터거든요. 옵션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 주 만기만 해도 제일 많이 물량이 있는 게 30달러대고 두 번째가 25달러야. 근데 그 다음번이
다 고만고만한 게 뭐 35달러, 75달러, 거기다 590달러까지도 그 5천 계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옵션으로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옵션은 좀 다루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와 앞으로 벌어질, 어쨌든 이번 어닝이 그렇게 좋을 거로 예상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지금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최저점을 찍어서 그때가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그때 사셔도 되겠고, 다만 이거를 제가 예상을 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적정하게 잘 돼서 폭등을 할 것이다, 그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주식을 사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공부 후에 본인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